비 오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우산을 접어야 할 정도로 좁았던 남구 용호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넓어졌습니다. 한 해 50만 명 이상이 찾는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준 시내버스 기사의 따뜻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구 덕천 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로 만덕일동 물소리공원이 채택됐습니다. 오랜 기간 거론됐던 만덕상동 개나리공원은 탈락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보행자들이 우산을 접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좁았던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넓어졌습니다. 등교 시간 차량 일방 통행이 이루어질 만큼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불편을 줄이게 됐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마주오던 차량들이 힘겹게 지나갑니다.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정문 앞 일부 구간에 시간제 차량 일방 통행이 적용됐습니다. 때문에 통학로 확장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폭이 1.3m에 불과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큰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 도로도 너무 복잡해요. 차 2대 가에 주차해놓으면 2대 못 뺏겨요. 우산을 쓸 때는 더 복잡했고요. 지나다니기가. 새학기를 앞두고 정문 앞 통학로 80여 미터 구간이 폭 2m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손을 잡고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기고 지자체가 땅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상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 관리 분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좁고 아무래도 저는 아침에 태워주고 할 때 보면 좁으니까 애들이 또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그래도 좀 불편하고 손잡고 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호초 통학로 확장 사업은 부산교육청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공공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구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 대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곳에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3만여 명이 다녀간 송도 용궁 구름다리. 개통 5년 만에 관광객 2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 입장 수입만 1억 원. 하지만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보행약자의 접근성입니다. 평소 구름다리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은 차량을 이곳에 주차하고 경사진 계단을 오르거나 우회로를 통해 10분 이상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서구는 구름다리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높이만 31m,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이는 바다 풍경은 덤. 교량을 건너면 1분 만에 구름다리에 도착합니다. 이 용궁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저희 해안 산책로,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든 사업비는 27억 원. 엘리베이터와 교량 건설비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과 창고, 통신시설은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주민 설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이름을 송도 용궁 오름길로 명명하고 30일 정식 개통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5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등 최신 콘텐츠 산업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산업적 교류는 물론 청년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광주에서 엄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한 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눈앞에는 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이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기기를 쓰고 하니까 좀 더 몰입감도 느껴지고 뭐 해적 같은 게 다가왔을 때 되게 박진감 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한 여성. TV 화면에는 수려한 광주 무등산 입석대 풍광이 여성을 둘러싸며 캠핑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결합된 이른바 XR, 혼합현실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무등산 입석대를 실제 스캔을 해서 그러니까 XR, VR,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 그린 스크린에 띄우는 거를 이번에 준비했고 국내 유일의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 광주 에이스 페어가 올해로 2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30개 나라 4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과 게임 IP들이 전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상품화도 시키고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전 시간 안에서만 보시다 보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 전시와 함께 투자 상담회, 기업 매칭, 청년 창업관 운영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케이블 방송업계도 국내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매년 참여해 새로운 방송 콘텐츠와 제작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 5개 회원사와 함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육아에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와 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콘텐츠 융합의 장 2025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늘 31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컨테이너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또 폐회식은 뱅기 뜬다 날짜를 주제로 다음 개최지 제주와의 연결을 바닷길과 하늘길로 표현합니다. 부산시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연출안을 지난 26일 확정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개폐회식 연출은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습니다. 박할린 감독은 이번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남녀노소 관객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여자고등학교가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습니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례여고는 사상구청과 동서대, BNK 부산은행 좋은극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주례여고에는 앞으로 5년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개설 등이 가능해집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막차가 끊긴 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준 시내버스 기사의 따뜻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LG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주의 한 시내버스 안. 외국인 남녀 승객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특히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보행 지팡이를 쥔 채 동행한 여성과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그보다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 종점이었습니다. 막차 시간, 더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 이를 운전석에서 지켜보던 버스기사는 운행을 마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두 외국인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내가 승용차를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회사에 차고지 반납하고 승용차로 두 분 모셔다 드렸죠. 더 안타까운 거는 특히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는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경주시 공무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남겼고 이들은 버스를 몰았던 김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수찬 기사는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자신처럼 했을 거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마쳐서 기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회사에서요. 오늘 캠페인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친절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교육을 많이 주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김 씨.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북구가 덕천 만덕 지역에 수영장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북구는 오랜 기간 거론되던 곳을 배제하고 지난해 제안된 부지를 선택했는데요. 후보지 두 곳이 서로 당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각 포함되면서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덕천 만덕권역 수영장 건립은 북구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부산시의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서 북구 제한 정책으로도 제시됐습니다. 북구는 여러 후보지 중 만덕 3동 개나리 공원을 비롯해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서 제안된 만덕 1동 물소리 공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지난달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후보지 두 곳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비 30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를 40억 원 규모로 늘리면서 재공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북구는 개나리 공원을 제외하고 물소리 공원 부지만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개나리 공원 바로 인근에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수영장이 이달 초 다시 문을 열었고 기존 공원을 없애는 데에도 부담이 됐다는 게 북구 설명입니다. 만덕권역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을 좀 하게 됐던 건데 이제 너무 인근에 이제 민간 수영장이 생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 그 수영장을 재개장할지 안 할지 약간 조금 의문의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수영장이 재개장을 하게 됐고 이제 수요라든지 사업 실효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나리 공원 1호는 이번에 조금 공모에 조금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후보에 올랐던 개나리 공원, 지난해 9월 제안된 물소리 공원. 개나리 공원 탈락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북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인 만덕 1동에 손을 들어줬다며 27일 집회를 열고 구청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추진하시던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박성훈 의원님이 하시던 사업을 그것도 뒤늦게 하셨는데 그것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희들은 느끼죠. 후보지도 아니었고 1년도 아닌 9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부지 선정까지 완료를 한다는 것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일사천리로 끝을 냈고.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지 두 곳을 모두 공모에 신청해 문체부가 한 곳을 선정하도록 해야 했다는 의견입니다. 북구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헬스장, 들락날락과 하하센터 등 문화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343억 원, 2029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나면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민관이 손을 잡고 노후주택 거주 아동 가정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 안전 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격 전류를 초과한 멀티탭에 에어컨과 냉풍기를 연결하자 7분 30초 만에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었습니다. 멀티탭 배선을 묶은 상태로 똑같이 실험하자 12분 만에 스파크가 튀었고 배선 온도는 18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노후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 진구와 기장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관이 손을 잡고 화재에 취약한 아동 가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900개와 누전 차단 멀티탭 450개 등 1,800만 원 상당을 기증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400세대를 찾아가 물품 설치와 화재 예방 점검, 교육에 나섭니다. 화재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공동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간이 함께하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소방은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삼가고 에어컨 등 소비 전력이 큰 제품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의 핵심 행사로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AI를 주제로 6개 전시관 54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석해 미래전력 해법과 산업 전략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소개하는 특별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기후 에너지 분야 4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와 판매 상담회, 수출 상담회도 함께 열립니다. 부산시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미래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주제로 제7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지정 이후 시민과의 첫 공식 소통의 자리로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세계가 먼저 찾는 글로벌 디자인 문화 관광 도시, 도시의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도전과 혁신의 디자인 도시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16개 구군의 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공공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교수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융복합 교양 교과목을 개발해 2026학년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경대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각각 융복합 교양 교과목 공모전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열어 단맛의 과학과 건강한 사회, 영상 속에서의 수학과 통계 등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교과목들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6학년도 신규 교양 교과목으로 정식 편성될 예정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건강과 맛,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인데요. 그때 2번째 수술을 했을 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주치의분께서 두부를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은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때 좀 건강이 절실했었고 그래서 두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자주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를 찾아보고 활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부가 쉽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분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두부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한테 OEM을 맡기려고 처음에는 저희가 제조 공장이 없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부를 동결 건조해봤던 업체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안동에 바이오 센터까지 가서 제가 직접 두부를 동결 건조를 했었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창업. 하지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두부의 맛과 영양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동결 건조 방식을 선택했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두부 쉐이크입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 두부를 이용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미숫가루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목 넘기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미숫가루를 드시던 분들이 저희 이제 미숫가루를 드셔보시면 훨씬 이제 달고 뭔가 부드럽고 이제 고소한 맛도 강하다고 많이 이제 찾으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스틱으로 또 되어 있어가지고 무척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젊은 층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찾아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과 이제 어린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찾아주고 계십니다. 동결 건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고 그만큼 단백질 함유량은 더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인절미 맛과 초코 맛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아픔을 건강한 식품으로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그 맛과 영양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윤미 대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했었어요. 두부 분말이 함유된 저희 미숫가루 라인들을 지금 런칭을 했고 반응들이 굉장히 지금 좋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해외 진출을 목표로 이제 글로벌하게 미숫가루 자체가 또 전통 우리나라 전통 음료잖아요. 이런 한국의 한류 문화를 이어서 한국의 이런 전통 음식 미숫가루를 조금 세계화에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지역 초등학교의 좁고 위험했던 통학로가 교육청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